85세, 85년생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가지고 뒷자리에서 그냥 응원 좀 해주십시오. 원래 청년들 이래 아카데미 시작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양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따가 죄송합니다만 청년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청년 아카데미지 어른들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 좀 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저 뒤에 일어서 가지고요 좀 죄송하지만은 일어서가 응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요 미리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 청년들이 지금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좀 돌아가야 되나 저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빨리 앉아 주십시오. 신청하신 분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멋진 시니어 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청년지도 아카데미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을 위시해서 김문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박수에 지금 청년들이 왔다가 자리가 조금 있으면 저희가 행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여 김채영 감독의 전장의 유산 미국의 회기 영상으로 제작한 영화의 인트로를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자유 체제 수호를 위하여 제작된 다큐로서 확실한 국가관과 안보 가치관을 각성시켜주는 영화입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한반도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한반도에서 일본군 철수와 무장해제의 명분으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선으로 긋고, 남한에는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이 주둔하여서 한민족 건국에 관여하게 되었다. 자연즉 남한에는 자유경제주의, 북한에는 공산사회주의가 양립하게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의 첫 격돌의 부싯돌은 필연적으로 조금씩 부딪히며 불길한 전쟁의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지도자들의 첫걸음,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발대식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쁘신 일정 속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발세받는데 여기밖에 없나요? 청년들 많이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많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 정치학교라고 이름을 시작하려 했는데 너무 직접적인 이름이어서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로 좀 부드럽게 고쳐서 그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 200성들이 해방을 맞이한 지 80년째입니다. 6.25 비극을 겪은 지 75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밤이 왔습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를 우리 함께 듣게 하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세대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시절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공으로 모인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헌신하며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많은 정월 hun경 여러 영령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6.25 전쟁 중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전쟁터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또 전쟁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사랑으로 또 아기를 낳고 기르게 하는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섭리가 아니라 그럼 요즘에 너무 우리 청년들이 조건을 많이 따지고 사랑을 하시고 조건을 많이 따져서 이 전쟁터는 무슨 사랑을 하느냐 이 흉측한 세상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가는가 당신 그런 말을 하면 꼰대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그 사랑과 용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부모님께도 오늘 6.25를 맞이해서 아버님 어머님의 그 용기 전쟁터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사랑은 그치지 않고 아기를 낳고 기르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서 오늘 이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서로 사랑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계속 이어나가실 책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오늘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통 원고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많이 안 되면 부탁드립니다. 청년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나만 아는 청년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함께 책임지는 사명감을 가진 청년이 지도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이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가 바로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청년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승과 선배와 동료가 함께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오늘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를 새로 시작하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메마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특별하신 영적 리더십이 청년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운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전한길 교장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이 청년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학교는
자체가 에너지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발대식 이후로 김진영 목사도 잊어버리고 김문수 지사도 잊어버리고 청년들이 주인입니다. 청년들이 주도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여러분의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네. 김진홍 얘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의 정치가에 대한 단어가 둘입니다. 퀄리티션, 스테이트맨 두 단어가 있는데 퀄리티션은 정상배, 정치꾼을 말하고 스테이트맨은 경륜을 가진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찌어찌 하다가 정상배, 퀄리티션이 이 나라 정치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청년 정치가 될 길이라도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옮기고 목표가 됩니다. 19세기 이태리가 옛날 로마의 제국의 영광을 떠나서 분열되고 정상배들이 칼을 치고 국민들은 낙심했을 때 마찌니라는 청년 정치가가 등장했습니다. 마찌니가 이태리 청년당을 창당을 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연설했습니다. 이태리 청년 여러분, 조국은 여러분 이태리 청년들에게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굶주림과 전쟁터의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전한길 원장님의 특별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가 협소해한데 협소해 드림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은 좀 더 넓은 장소를 준비했을 건데 원래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또 정치로 민감할 때고 이래가지고 조용히 그냥 청년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자 이래서 140석 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환기 뉴스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먼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기치 못하고 또 어르신들께서 원래 85년생 밑으로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카데미에 해가지고 공부하고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되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정치 지도자 또는 사회 시민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이런 스포트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어르신들에게 참석해 감사의 것으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어르신들께서 또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결국은 아마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 문화까지 지도자가 여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은 비록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시행착에 불과하고 이 뒤로 좀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시킬 것입니다. 1기,
2기, 3기, 4기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1기생 제 먼저 왔던 이 청년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주인공이 될 거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이번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 밖에 나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가로질러가지고 이쪽으로 창문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고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오신 청년들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름을 밝히지 말라 했는 또 귀한 변호사님도 계시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지하고 저도 지지하고 강력히 참 울면서도 우리 김문수 분이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김문수 분이 특별히 한 번 더 우리 박수 한번 응원하는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사실 시장이 된 것은 제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두 가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인생 시계인데 그 어르신들 보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제 청년들한테 제가 25년간 경험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긍정된 것 같아가지고 청년들한테 메시지 이따가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6.25 75주년 기념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뜻깊은 날에 또 출범식하는 것은 오랫동안 다 각인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5 막아준 우리 지도자분들, 이승만 대통령 비롯한 지도자분들과 또 순국 선열분들, 희생하신 유엔군 우리 다들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 그런 것, 그리고 특별히 또 미군이 우리나라 유엔군의 92%였습니다. 그래서 미군 중에서 사망자, 실종자, 그리고 포로, 부상자가 합치면 14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 며칠 전에 봤죠? 바로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바로 평화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걸 이번에 증명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우리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가 된 이유, 평화를 지켜주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과 국민들의 물론 그저 주도적인 애국심과 그리고 안보의식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또 주한미군 주둔해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뜻에서 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주한미군께 감사한 뜻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라는 쪽에서 출범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즘 제가 만나는 청년들마다 보통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만나는 청년 그리고 지난주 뉴스에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년들이요 업그레이드 되고 싶지 않냐, 끊임없이 청년의 나이 때는 본인의 퀄리티 또는 본인의 클래스를 높일 수 있는 일에 모든 투자해라 나가면서 본보기로서 김진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제가 예를 계속 추천을 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신 분 계시겠지만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이면은 대선 끝나고 이틀 뒤 아닙니까? 그죠? 그날 김진호 목사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전한길군 와보게에서 찾아뵀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6.3 대선 이후에 많은 청년들, 국민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조차도 희망을 잃고 보수주의 또 특히 앉아 계십니다라는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했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잠은 또 못 잔다는 국민들도 많고 청년들 중에서 희망이 없다. 4월 4일날 2025년 4월 4일 우리가 탄핵 반대 주장을 그렇게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반영된 것에 대한 상처 그리고 6.3 대선에서 이기리라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패한 이에
청년들이 많은 좌절감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청년들에게 희망, 우리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씁니까? 뭐가 삭트죠? 새로운 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청년들에게 멀리 좀 보고 우리 보수주의 가치가 옳지 않느냐, 오랫동안 검증된 가치 아니냐,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이런 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통일한국,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아시아를 능거해서 세계를 주름잡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를 만들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하면은요, 아직도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청년 중에서 혹시나 잘 모르신 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목회자분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자분들 중에 많지만은 김진호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혼의 또 구원을 주시는 그런 목회 활동뿐만 아니고요. 가깝게는 MB 정부가 되겠죠. 뉴라이트를 만든 상임 이사장으로서 실제로 보수주의 정부, MB 정부 탄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셨던 뉴라이트 상임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김문수 부님께서 과거에 오늘도 물론 같이 계십니다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전에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또 후원회장도 지내시고 해서 김문수 후보님하고 또 김진호 목사님은 또 각별한 이런 사이이기도 하지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목회 활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삶에게 생명의 어떤 영혼을 또 심어주시고 구원하는 이런 목회자분의 역할뿐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보수주의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데도 큰 기여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진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요, 아까 청년들에게도 보는 쪽쪽 제가 김진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수시로 들으라, 그러면 너의 삶이 클래스가 높아질 것이다 말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구에서 수능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수능 강의를 하는데 우연히 한 제자가 찾아와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제가 30살 나이 때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제자가 찾아와 선생님, 지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보니까 제가 역사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역사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라든가 들어보는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설교테이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 뒤로 CD 플레이어로 바뀌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김진호 목사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고 나서 감동했습니다. 딱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25년 동안 계속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 외에도 보통 우리 믿음, 천국, 지옥, 불신 이래서 거부감 느낌도 있겠지만은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철학에 관한, 인생론에 관한 그리고 신학에 관한 접목시켜서 굉장히 탁월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언제나 개척 정신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늘 동경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탄핵시국 속에서 저를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오늘 이렇게 청년 아카데미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환길이가 우리 공학주의, 수학주의 단위로 킬로바이트밖에 안 되거든요. 밀리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테라바이트가 있다면은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킬로바이트도 안 되는 밀리바이트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킬로바이트 넘어서 메가바이트 그리고 아직 그거는 안 같이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한 2단계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저 보다시피 저도 인물이 있습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부모 찬스가 있습니까? 외모 찬스도 없고 이렇지만은 여러분들 앞에 마이크를 들게 된 것이 사실은 김진호 목사님을 말씀을 늘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 덕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걸 듣었으니까 청년들에게도 앞으로도 김진호 목사님 말씀을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같이 공부해 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범하는 우리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종교도 다양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건전한 보수주의 정신,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것 또는 믿음도 없고 또 아직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같이 가야 되나? 예, 같이 가십시다. 같이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당시에 김진호 목사님과 전학년 선생님 그때 같이 가자고 하는데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언젠가 깨닫게 돼가지고 올 거라고 믿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의 어떤 목회라든가 설교 말씀 그렇게 해서 그 방향대로 가고 오늘은 발대식이고요. 2주 뒤가 됩니까? 우리 3주가 되겠죠. 7월 12, 13 토일입니다. 7월 12, 13 그때는 또 저 속리산에 있는 호텔에 가서 저 워크숍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받은 이런 중에서 약간의 어떤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남기 우리 이렇게 청년 아카데미 온다고 했지만 이 안에 청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다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해도 그 안에는 난 아니야 이런 놈도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에 정말로 한국을 이끌어간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전한 보수주의 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한 108명 그때 선발할 겁니다. 108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7월 둘째 주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다 6개월 정도 1기 교육을 하고 1기 그리고 2기 3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1기부터 들어오신 분이 프라이드를 가지도록 내가 바로 한국 청년 지도자 그 1기 졸업생이다 이렇게 해서 젊은 유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세월 지나면서 그러니까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김진호 목사님께서 우리 받은 안내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시면 오른쪽 글씨가 좀 작은데요. 김진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갈지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아마 이런 청년 아카데미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어디서 가져오셨는가 하면 이따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메이주신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언제나 꼴찌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문화받고 우리 문화를 일본에 전해줬는데 어느 순간 일본이 역전해서 지금도 아시아 1등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게 바로 뭐냐? 시대의 전환 과정에서는 어떤 마인드로 청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동아시아의 꼴찌가 1등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메이유신 아닙니까? 그 메이유신은 이 이론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청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오쿠보 도시이치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사이고 타카모리 그리고 이토 이분이 우리한테는 원흉입니다만은 그런 일본의 메이지 만든 것도 한 스승의 밑에서 다 거의 나왔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예로서도 우리 일제강점기입니다만은 또 우리 우치무라 간조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계시는데 그분이 가졌던 사상을 통해 다다미방에서 청년을 길러내는데 그때 길러낸 제자들이 동경대 총장도 되고 오이라 수상도 되고 이런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요. 그래서 지금 6.3 대선 이후로 많은 청년들에게 다시 태양은 떠오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마련이죠. 세계를 깨우리로다. 그런 정신으로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출마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6.25였지 않습니까? 6.25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6.25 전쟁을 떠올리면 어떤 분은 메가드 장군 떠오르는 있을 거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국민과 국군 유해군이 생각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6.25에 막아낸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친북 또는 종북 또는 친중 이런 정치 세력들이
것들이 현재 우리가 70년 유된 한미 동맹을 흔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속에서 한미 상호 방위 규약을 통해서 지금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라고 물으면 한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이승만 하면 독재자 아니야? 뭐 양민학사라고 뭐 독재했다던데 하는 분들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승만이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수준이고요. 이승만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제대로 알면은 2단계 올라가면은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광복 무렵에 우리 국민들의 당연히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78% 거의 80%가 다 소작농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나눠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땅을 나눠주게 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60, 70년대는 자식한테 공부시킬 때 소 팔아서 땅 팔아서 농 팔아서 공부시켰다고 하는데 그 논이 바로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미국 전쟁에서 젤렌스키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견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냥 퇴짜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갑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을 아닙니까? 무기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할 때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약하고 가난한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야 주한미군 철수 나 반대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갑의 위치에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0년 6.25 오늘로부터 75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리고 53년 7월달에 휴전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 뭐냐 하면은 바로 휴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3년 가까이 전쟁 치르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공산당이 어로부터 이런 감정이 있고 또 유엔군이 왔다가 16개국이 왔다가 철수하면은 우리는 미군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나랑 표전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래 방공포로도 석방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한소리 납니다. 이승만 프레지던트 리 제발 좀 휴전해도 해도 부탁을 했어요. 그 이승만이가 그때 알았다 하면서 조건 2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조건 2가지 중 하나가 우리 3년간 전쟁 치른다고 지금 경제와 국가가 엉망이 되었으니까 경제 원조 좀 해달라. 무상 원조 약속을 받았고 그 원조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일어나는 원동력이에요. 사실상 굶주림을 면했지 않습니까? 전쟁 통해. 두 번째가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규약을 체결해달라. 쉽게 말하면 유엔군은 가도 좋다. 전쟁 끝났으니까. 하지만 미국만은 지켜달라 해서 한미 상호 방위 규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것이 75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전쟁 없도록 막아준 주한미군 주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장 나약한 나라가 가장 센 나라를 주둔시켜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누구 덕분이라고요? 여기가 바로 2단계까지 올라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조평세 박사 계십니까? 조평세 박사님?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한 세븐11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김준호 목사님의 책도 가지고 조평세 저분께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세븐11 그 번역하신 분입니다. 세븐11이 아니라 네이븐11 이야기하는 세븐11 편의점이고요. 네이븐11에서 아마 조평세 박사님인데 앞으로 저희들 워크숍 가면 아마 강사로도 이렇게 초청을 할 겁니다. 조평세 박사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요시다 쇼인이 기르는 제자들이 메이주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처럼 사실은 또 미국에서 64년도에 베리 골드워터라는 공화당 후보가 린던 존슨이나 민주당 후보한테 참패했어요. 그 참패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바로 공화당은 이제 한동안 냉각입니다. 친척이 졌지요. 그때 참패한 베리 골드워터가 그래 지금은 우리가 패배했지만 보수주의가 옳지 않냐. 그 보수주의 가치를 청년들이 교육하자 이래서 그 시작을 하게 되고 17년 뒤에 81년도에 레이건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원동력을 만들게 되는 게 공화당의 레이건이었어요. 그 레이건의 정책 보수주의
11가지 원칙이 바로 레이건 11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아까 조평석 원사님이 번역했고요. 향후 우리가 공부할 교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2단계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좀 더 알게 되면은 아니 이런 지도자가 그냥 있었으라고 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수많은 것 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전침에 있었어요. 국민하고 일반 백성하고 지도자가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백성과 국민, 일반 국민들은 오늘을 생각하고 감성적이지만 지도자는 이성적이어야 되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나 비전을 제시해주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요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놀랍게 물론 그전에도 독립교지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옳다는 걸 제일 먼저 청년의 나이 때 깨달았어요. 그냥 한성 감옥에 20대 청년의 나이 때 이승만이 감옥 가요. 종신형을 써보았습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부르짖은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대한제국 전제군주제 시대인데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전제군주제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20대 청년의 나이 때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성경 말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전해준 목사님 어느 분이에요? 모르는 분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실 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좀 넣어주면 이 어려울 때 극복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진호 목사님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 김진호 목사님이 또 일본말로 가오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 사온나? 그럼 해줄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오라에서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성경을 또 예수 영접한 것처럼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성경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첫 번째로 한번 보여드려 드리고 싶어요. 이승만처럼. 그리고 이승만 두 번째가 뭐냐 민주주의가 옳다는 걸 첫 번째 제시했고요. 청년의 나이 때 두 번째는 1923년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박은영이가 25년 만든 2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레닌의 공산화가 1917, 총 17년이니까 거의 6년 뒤에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돼요. 왜요? 노동자 해방, 평등하게 살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승만은 안 된다. 공산주의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 이유를 왜 뽑습니까? 공산주의 잠깐 이승만이 이야기한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3년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저희가 글을 썼습니다. 공산당의 당부당 해가지고요. 첫 번째 공산주의는 모두 다 내 재산 없이 같이 나누자 평등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이승만은 예언합니다. 반드시 모두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특징이 뭐죠? 자본가, 기업가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 타도하게 되면 혁신이 없어서 또 다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또 공산주의 특징이 뭐죠? 지식인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지식인을 부정하게 되면 사회가 결국 발전이 없을 것이다 예고예요. 예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특징이 뭡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해서 절대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덕을 잃게 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여러분 예언이 언제마다 들어가지 아시죠? 그 했을 때가 23년이고요. 근데 실제로 소련 공산당이 90년에 붕괴되었으니 소련 공산당의 멸망 67년 전에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신명 예언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역시 독립운동하던 미국에서 태평양 전쟁이 41년 12월에 터지는데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6개월 전에 일본이 진주만 섞여서 태평양 전쟁에 당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알아주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먼저 알려지고 그 이승만의 책 바로 제페린드 인사이드 해가지고요. 그 책이 일본의 내막기라는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46년 마지막으로 46년 전국 발언이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공산당하고 같이 가야지, 공산당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승만은 안 갈래다 보죠. 아니, 공산당은 절대 대화가 안 통한다. 공산당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나만 단독 정부를 주장했어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분단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김정은하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것을 이미 이승만은 1923년에 알았고, 그리고 46년 정협하는 때 먼저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승만에 대해서 금방 여러분 1단계부터 2, 3단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재발견할수록 공부도 해가자. 그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이 6.25 전쟁 75주년 기념일이고, 또 6.25 전쟁을 막아내고 주한미군 출전의 1등 공신이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우리가 교육에 갈 아카데미의 커리어 안에 이런 보수주의 가치관, 아까 레이건 11 그런 책들과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 좀 쑥스럽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시간도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요. 1분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역시 김진호 목사님을 알게 됐던 한 30의 나이 때, 지금은 25년 전이지요. 그때 김준호 목사님 발견할 때 그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설교 말씀 중에서 뭐냐면, 사람도 우리 인간도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항구를 찾아가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밤에는 등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게 되면 왔다 갔다 갈짓자로 살게 된다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에 도산한 차우스의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안창호 선생님도 굉장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관되게 사는 우리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도 정해보자 이래가지고 인생 10대년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랑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내용들은요 10가지 항목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고 난 뒤에 25년 동안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인생 10개년 덕분에 그래도 일관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분만 읽어드리면 이제 1분만 다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 7월 12, 13일 때 가면 한 번 더 제가 풀어가지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둘, 지혜로운 자는 시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에게는 대론이라. 성실과 정직입니다. 세 번째가 말입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번째가 감정 적재입니다. 분을 힘있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섯째가 효도에 관한 겁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번째는 돈벌이의 기준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같다. 일곱 번째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가 이겁니다. 저는 강사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 고객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준이 이거고, 앞으로 우리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에 가르칠 때도 기준이 이게 될 겁니다. 제가 가르칠 제자들한테 바로 아홉 번째가 뭡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꾀관리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이 행사 오기 전에 저는 목욕제 얘기하고 오는데 바로 인생 10개명과 주기도문 언제나 묵상을 하고 읊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열 번째가 바로 이 청년 아카데미에서 전년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이 바로
대장부라는 말씀입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하면은 하루가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우리 삶의 기준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딱 정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김진호 목사님 만나고 이제 이거 실천해 보니까 이것이 옳다는 걸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10가지가 전부 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왔다가 다음에는 안 올 청년들이 있더라도 꼭 이것만은 가지고 붙잡고 가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바로 6.25 전쟁 계기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재발견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는 김진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아카데미를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하지만 인생 시킴을 가져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네, 좀 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의 뜻과 함께 또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해가겠다는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